어머, 요 광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내가 옛날에도 자주 왔었고 내 단골이었던 집 여기서 바로 여기서 기다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맛있는 카푸치노 한 잔 마시면서 아, 내가 밀라노에서 유학하는구나 하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미치, 오늘은 밀라노 누나가 밀라노 한복판에서 우리 친구분들께 인사드려요. 47년 전에 여기 와서 공부했던 학교, 그동안 다녔던 직장들,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장소들을 우리 친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이름하여 밀라노 누나 추억 찾기 투어. 자, 그럼 누나 놓치지 말고 쫓아오세요. 갑니다.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늘 입을 옷을 골라보려고 카메라를 잠깐 켰거든요. 누나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놓고 디스플레이를 해서 코디를 맞춰본 다음에 입고 나가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 현장을 친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함께 골라볼까 해요. 자, 오늘 누나의 OOTD라 그러죠? 착장은 요겁니다. 이걸로 결정했어요. 검은색에 오렌지색으로 코디를 했고 신발은 여기 있으니까 깔맞춤으로 흰색. 자, 그럼 나가볼게요. 전차 온다. 빨리 지나가자. 어머, 여러분들 상전벽해란 말씀 아시죠? 10년이 지나면 다 뽕나무 마치 변한다잖아요. 근데 진짜 47년 만에 오니까 이렇게 변했네요. 그 학교에 정문은 없어지고 칸막이를 해놓고 수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가봐야죠. 저기가 바로 입구였거든요. 세상에 47년이 지난 지금에도 요 바로 문 앞에서 저의 은사 브라가 선생님 만난 생각이 확 지나가면서 코가 맹맹해지려고 그러네요. 여기가 입구였어요. 여기가 아, 여기가 바로 입구였어요. 이걸 치토포너라고 그러는데 어머, 이젠 아무것도 없네. 이거 누르면 수희 아저씨가 열어주셨는데 그땐 참 조그만 학교였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 패션 스트리트 근처로 옮겼더라고요. 이따가 가보려고요. 계속 누나 쫓아오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옛날엔 정말 여기가 번화가였었는데 여기도 우리나라 요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젠트리피케이션이 된다고. 근데 뭐 이렇게 새로 리노베이션 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다시 좋아질 것 같으네요. 여기가 우리 남편이 다니던 학교예요. 내 파트너가 다니던 이스티투토 에우로페오 데 디자인.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 졸업하신 분 많거든요. 여기 있었는데 이 학교도 다 옮겨갔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데려오기 전까지는 같이 등교했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여기로 쏙 들어가고 나는 저기로 갔다가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시내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항상 내가 트람이라 그러죠. 전차를 타고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태리 근교에다 집을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트람이라고 부르는 전차를 타고 시외버스 타는 데까지 갔었어요. 요 광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기 피자집도 그대로 있고 여기 가운들 만드는 집, 와, 그대로 있네. 바로 여기서 기다렸었어요. 땅땅 울리면서 출발하려고 하던 전차 기사 양반도 세우고 문을 열어주셨어. 그럼 내가 차오 그라지 하고 전차를 탔던 기억이 나네요. 짜잔, 이게 완전히 밀라노의 상징이잖아요, 그치?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무 때나 걸려요. 세상에, 여기도 딴 걸로 바뀌었네. 예전에는 이 거리는 타국의 브랜드들한테 잘 안 줬어요. 자국 브랜드들만 주로 있었는데 대중한테 또 사랑받는 브랜드들이 점령했네요. 어머, 없었던 카페도 생겼고, 유학 시절 때도 정말 이 거리 출근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다음 시간에 예를 들어서
아동복 컬렉션 한다, 무슨 보석 디자인 컬렉션이다. 그러면 여기 와서 영감 받으려고 정말 많이 왔었죠. 그때는 근데 언감생심 설마 살 생각은 못했으니까 그냥 구석구석 들여다만 보고 다녔지. 이제 이 거리에 아까 문 닫은 마란곤이가 인류 왔어요. 그러니까 47년 만에 굉장히 커졌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 스쿨이 됐지.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마란곤이 패션 스쿨입니다. 보이시죠? 논나의 모교. 여기서 나오는 학생들이 보니까 다 영어로 얘기하네. 전 세계에서 왔으니까. 여기서 한 졸업 패션쇼 사진이다. 저 졸업 작품 영상을 보니까 뭐가 올라오냐 하면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돌체 가바나 같이 성공한 디자이너도 있고 또 일찍 간 친구도 있고 너무 인생이 다양해. 전개되는 게. 나 역시 47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좋아해 주시는 밀란 노나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 그렇잖아요. 난 젊은 사람들한테 항상 해주고 싶은 얘기가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고 싶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지금을 사는 것 같아.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금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정성껏.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네. 이 오에플리 앞에 지나가네. 이 책방이 비아몬테 나폴레오네보다 더 많이 온 곳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나오는 그라스 예술에 관계되는 책이 다 있는 책방이라서 거짓말 안 보태고 그 시절에 여기 있는 복식사 책은 내가 다 사가지고 왔어. 다 번역은 못했지. 그림은 다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내가 여러 그 디자인을 할 수 있었지. 나 오에플리 오면 꼭 여기 와서 카푸치노 마셨다. 오에플리 왔다가 여기 와서 맛있는 카푸치노 한 잔 마시면서 아, 내가 밀라노에서 유학하는구나 하고 그 순간을 굉장히 즐겼던 카페가 바로 여기예요. 추억이 이것저것 많으시네요. 그야말로 내 청춘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지나간 장소잖아요, 그치? 여기가 스칼라죠. 여기서 논나가 두 번째 유학할 때 그때 혼자 왔어요. 유럽에서 혼자 활동해보고 싶은 로망을 우리 박간 장반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1년 가까이 일을 했었는데 뭐 나는 그냥 인턴으로 와서 여기서 일해보고 싶어서. 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하우스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내가 꼭 보고 싶었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켜보고 싶었어. 이 안에는 모든 가발을 할 수 있는 공장, 신발을 할 수 있는 공장, 옷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다 있어요. 거기를 다니면서 정말 내가 구석구석 보고 일지를 써가지고 나중에 국립극장장하고 얘기할 적에 이렇게 일을 하더라, 여기는. 그리고 내가 막 보여드렸던 경험이 있어. 그때가 내 인생의 절정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결국은 그때 열심히 배웠던 게 내 평생 삶의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음식점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내가 옛날에도 자주 왔었고 내 단골이었던 집. 놀랬네 이러더라고요. 이건 사진 찍어야겠다. 이게 밀라노의 아주 전형적인 후식. 드십시다.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처음 이태리 온 게 78년도잖아요. 그 70년대 중반이 이태리 패션이 꽃피우기 시작한 때예요. 정말 그 기라성 같은 디자이너들이 70년대 초중반에 데뷔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스포츠웨어로 가장 각광받은 게 바로 필라지. 정말 그때 필라는 대단했죠. 그리고 특히 그 필라가 정말 유명해진 이유가 아마도 스웨덴 출신이죠. 비에른 볼이라고 유명한 아주 매력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는데 내가 그 비에른 볼이라는 이름이 안 외워져가지고 볼이 우리나라 볼이구나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랜드 슬램을 11회나 달성한 선수로 당시 이탈리아에서 정말 유명했어요. 이 친구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패션 센스도 정말 탁월했거든. 상상해보세요. 테니스 코트에서 장발을 휘날리는데 거기에 헤어밴드를 끼고 볼드한 금목걸이를 하고 그러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어요. 테니스 씬에서 정말 아이코닉한 패션을 선보였죠.
그래서 당시 비에른보리의 후원사였던 필라가 비에른보리를 위해서 재킷을 하나 디자인을 해줬어요. 이 재킷이 바로 세탄타 재킷인데, 세탄타는 이태리 말로 70이라는 뜻이거든요. 테니스와 캐주얼 문화를 대표하는 필라의 심볼 제품이 됐어요. 오늘 누나가 입고 있는 이 재킷 어때요? 이것도 그 세탄타 재킷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발전해 온 거예요, 여태까지. 그때부터 필라는 자신들만의 역사에 트렌디함을 가미한 아주 독창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죠. 여기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 밀라노의 전형적인 음식을 파는 식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식도 그렇고. 이런 거를 다 가르쳐준 분이 누구냐 하면 무라가 선생님입니다. 마랑고니 은사님. 지난 3월에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너무 얘기를 하려면 좀 마음에 눈물이 고이는데, 내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 중에 한 분? 그분이 나한테 정말 그 밀라노에서 어딜 가야 되고 옷을 어떻게 입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분을 처음 뵀을 때가 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저렇게 멋있는 분이, 그분이 처음에 나 뵀을 때 팔찌도 막 주렁주렁하시고 반지도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끼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스타일이 많이 변했지. 액세서리 디자인은 내가 정말 좋아했어요. 액세서리는 특히 트렌드보다도 내 개성이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꼭 당신이 디자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앤틱 액세서리만 하셨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초창기 디자인한 게 이 반지들이에요. 요거는 진주로 한 건데 한쪽은 백금이고 한쪽은 금이라서 요새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어떤 땐 금색이 유행이, 어떤 땐 은색이 유행이잖아요. 상관없이 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왜 안 빼져? 나와라. 너 좀 보여줄게, 나와라. 이것도 내가 디자인한 거. 요거 문스톤이라고 그러거든요. 월장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다 쬐끄맣게 하나 브릴란트 다이아몬드를 조그만 걸 박아가지고. 예쁘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배운 게 이렇게 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심볼이 됐지. 그분이 팔찌를 여러 개 끼시고 찰랑찰랑하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하실 때 그게 너무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팔찌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나도 팔찌를 많이 하고 있어. 안미치들도 선생님 팔찌 소리 좋아하잖아. 그렇게 됐네요. 저 밀라노 이번에 2번째잖아요. 맞네, 그러네. 네.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 얘기, 옛날 얘기 하나하나씩 들으면서 오니까 뭔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유, 다행이네. 이런 기회가 생겨서 나도 내 지나간 47년을 돌아볼 수 있어서 나도 좋았어요. 오늘 자기들 덕분에 나도 추억여행하고 좋았어요. 47년이라는 세월이 참 긴 것 같은데 결국 개인의 역사도 브랜드의 역사도 하루하루가 쌓인 거잖아요, 그치? 과거에 하루하루 내가 성실히 쌓아온 그 하루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의 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언젠간 또 이 순간을 또 아름답게 회고할 날이 오겠죠? 우리 친구분들 오늘 누나와 함께한 추억여행 어떠셨어요? 즐겁게 보셨어요? 자, 그럼 또 다음에 새로운 내용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자, 미치.